안녕하세요. 아랄레의 주변 하천 협력 사례 5번째 강좌 중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랄레의 소멸 사태, 오염과 고갈 및 주민 실태, 수역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랄레의 소멸 사태가 무엇인가요? 아랄레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1960년대부터 소련이 목화를 대량으로 재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모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의 댐을 쌓으면서부터였습니다. 아랄레의 면적은 두 강에서 물 유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수가 그냥 감소하기만 해도 큰 문제인데 이로 인해 주변 기후가 변화했다는 점이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모다리아 강 유역의 숲들은 황폐해졌으며 그곳에 살고 있던 각종 동물들도 사라졌습니다. 아랄레가 약간의 염호해로 바다처럼 염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고 담수에 가까웠지만 염분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호수였던 곳이 마른 곳은 소금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관계시설이 열악하였던지라 불필요하게 증가되는 물도 많아 사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작 목표했던 목화 재배량도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아랄레의 염도 외에도 목화, 쌀레를 재배하기 위해 뿌려진 각종 화학비료와 살충제는 고스란히 호수로 들어가게 되었고 호수의 오염 자체도 심각하였습니다. 아랄레의 식수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일자리 6만 개가 사라져서 주민들은 도시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랄레는 결국 물이 줄어 바닥에 드러나면서 카자흐스탄 쪽의 북아랄레와 우즈베키스탄 쪽의 남아랄레로 두 쪽이 났습니다. 따라서 환경 전문가들은 미래에 아랄레가 완전히 말라붙을 것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근처 지역 주민들에게는 헬게이트가 도래한 것입니다. 아랄레의 몰락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와 함께 소련의 2대 환경 재앙으로 꼽히며 산업화와 생산량 달성만을 위해 달려왔던 소련 공산당의 큰 실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재앙 끝에 아랄레 면적은 1990년대와 비교하면 무려 90에서 95%가량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아랄레 수역 계획이라는 보험국가적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메니스탄은 아랄레 되살리기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랄레의 오염과 고갈 및 주민 실태는 어떻게 되나요? 아랄레의 두 강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경을 공유 혹은 통과하는 국제수자원이자 공유자원입니다. 과거 소련 통치하에 중앙아시아는 한 국가에 속한 지방정부였기 때문에 수자원의 중앙의 수자원부에 의해 통합 관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은 자국 영토의 자원에 대한 주권 및 관할권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중앙아시아 수자원 관리 문제는 각국의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국제적 양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간 수자원 분쟁의 사례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부족한 공유 수자원으로 인한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였습니다. 아랄레의 고갈과 오염 문제는 이를 공유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그 피해 여파가 중앙아시아 전 지역의 극심한 환경과 가뭄 등 잦은 기상이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과 관련된 중앙아시아의 환경 문제 해결은 개별 국가의 노력, 국가 간의 협력, 연대가 절실함을 깨달아 1990년대 이후부터 생태 환경 보존을 목표로 하는 국제 지역기구와 태동 조직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소비에트 시기 진행된 환경 피해로 오늘날 생태계 피해 및 국민 보건에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랄레의 수량은 줄어들어 오염되어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지구 발생 등 많은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아랄레의 사항을 소비에트 당시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야만적인 수자원 사용이 비초래한 비극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랄레 면적이 현저히 축소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고, 환경적으로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 변화와 각종 환경, 질병 발생 등 수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랄레로 흘러들어가는 아무다리아 강의 수량 관리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결과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속하는 소아랄레는 미미하긴 하지만 조금씩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정부가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2005년 다이크코크아랄의 대규모 댐을 건설하여 북쪽에서 아랄레 소위로 흘러들어오는 또 다른 강 시르다리아의 물을 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랄레는 소련 시절 생화학무기 비밀 실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영토에 속하는 섬은 페스트, 천연두, 탄저병 등 각종 세균으로 가득하여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염병 생태계 파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된 아랄레의 물이 증발하자 공기 중에는 염분과 기타 오염물질들이 뜨다니게 되어 이 지역 일대 주민들은 장티푸스, 인후암, 결핵, 각종암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이 직면한 수자원 관련 문제들은 크게 수자원의 부족과 오염, 안전한 식수에 대한 낮은 접근성, 낮은 수자원 생산 및 사용 효율성, 국가 법률 제정 개선 미미, 수자원 관리 부실, 수자원 사용자들의 수자원 서비스에 대한 지불 능력 부족, 제도적 문제, 하수관리 문제, 국제 하천 사용의 적절한 규제 등으로 요약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이고 피폐한 수자원에 대한 복구와 관리보다는 공유자원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주장에 급급했고, 이로 인해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공유수자원의 보존, 복구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내 국가 간 협력과 개별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보다는 범지역적 차원의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랄레 수요 계획은 무엇인가요? 총 5개국이 참여하여 4개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들이 보기 바랍니다. 1992년부터 1997년 1단계는 아랄레 수요 프로그램 첫 번째 계획은 호수 주변 지역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아랄레의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닌 호수에 말라버린 지대의 사막화를 늦추는 과정입니다. 이때 관목을 키워 사막화를 어느 정도 막는 데는 기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랄레 주변 환경의 악화는 다소 늦춰졌으나 환경을 복구하려는 장기적인 대안을 찾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참가국 내부에서 아랄레 위기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에 각국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하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8년부터 2003년 2단계는 아랄레 수요 프로그램에 완수하지 못한 1단계 계획을 지속하면서 호수에 근접한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때 참여국은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아랄레 수요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 3단계는 아랄레 수요 프로그램 3차 계획부터 호수의 수위를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목표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랄레 전 지역의 수위를 회복하면 좋겠지만 남아랄레는 광활하기 때문에 참가국이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아 북아랄레부터 수위를 회복하기로 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회복 계획은 카자흐스탄 정부는 3차 계획이 시작되자마자 북아랄레를 살리기 위해 1차 계획에 계획되어 있었던 키르기스스탄과의 협력을 먼저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키르기스스탄은 상류에 있던 댐의 문을 개방하여 시르다리아 강에서 물을 내려보내 북아랄레의 강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북아랄레의 수위가 저하되는 상황을 간신히 몸에 바는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랄레가 회복되기 어려운 이유, 주변 하천 협력 사례,
주변 하천은 어떠한 것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